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경제 지문을 좀 꼼꼼하게 다시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좀 보고 좀 진행을 한번 합시다. 자, 볼게요. 경제 지문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좀 수학도 아닌 것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볼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1번 탈락, 문단 형식 나눠주시고 좀 길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볼게.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대. 그런 다음에 관세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아? 관세. 그죠? 자, 관세란. 그러면 관세가 무엇인지 모를까봐 얘기해줬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조세하는 거래.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얘기야. 정부는, 자, 그럼 이거 관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누군데? 정부.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자, 여기서는 정부가, 그 주체인 정부가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이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뭐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요 두 개를 위해서 관세를 부과해. 자,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나오면 그 뒤가 중요하잖아. 봐야지. 관세를 부과하면 뭐와 뭐에 영향을 미치겠는데 그 결과가 국내 경기, 경제 상황과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친대. 자, 선생님 여기 괄호하겠습니다. 왜 괄호했느냐면 얘들아 이거 나열된 거야. 뭐뭐 및 뭐뭐, 뭐뭐와 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바로 이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래. 지문이 진행되느냐 하면 각각에 대해서 나열된 것에 대해서 각각 설명할 거라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중요한 건 이거야. 관세라는 게 뭐 이게 화제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얘는 얘를 관세를 부과를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제 상황과 국제 교역 두 가지 영향을 미치네.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야기해 주겠네? 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갈게. 아니다, 다를까?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지. 그 두 개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럼 나중에 그 밑에 다른 단락에서는 요 국제 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할 거란 얘기야. 이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다. 글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볼게. 그럼 관세가 다시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국내 경기를 알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된대. 그래서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거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 옆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건데 이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거 사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뭐 그때 외우고 초등학교 때도 배우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수요 공급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선생님 여기 직선인데요. 왜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의 뭐 의미는 너희가 직선인지 곡선인지 왜 이거 잘못 이야기했나 그렇게 파악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에서 얘를 수요 곡선이라고 말했어. 그럼 이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얘는 미세한 곡선이구나. 얘는 뭐 공급 곡선이라고 말을 했으면 얘도 직선처럼 보이지만 얘는 공급 곡선이구나. 그냥 그렇구나 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갈게.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세로가 가격이네. 그치? 수요량의 변화야. 그러니까 요 원인, 가격이라는 원인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보여주고 있다. 얘는 어떻게 되는데 수요량은 어떻게 돼? 우리가 지금 봤더니 가격이 올라갈수록 P1이면 가격이 P1일 때는 조금 수요량이 Q1 내려갔지. 예를 만약에 1, 2, 3 단위라고 하자. 그러면 P1일 때는 1만큼 사다가 P2로 떨어지니까 3만큼 올라갔잖아.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구나? 내려가네. 자, 이렇게 기호에서 좀 간단하게 표시를 하자. 나중에 다시 왔을 때 확인하기가 좋기 때문에.
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진다. 자, 됐죠? 그래프에서 가격은 제1단위, 요 한 칸을 1단위라고 부르나 봐.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용이 가격이기도 하다. 아, 자, 그러면 이 가격은 그냥 가격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할 수 있대? 방금 나왔잖아. 소비자의 지불용이 가격이라고도 한대. 소비자 지불용의. 용의가 뭔데?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거지. 가격이라고도 한대. 자, 그 다음에 이 공급 곡선은, 자, 이번에는 공급 곡선을 보자.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해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아,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여기서 소비자 지불 용의가 아니고 여기서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얘는 판매 용의 가격이라고도 한대. 판매할 의사가 있는 가격. 같다는 얘기. 얘들은 가격은 다 같은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원리에 따르면 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어디야? P0. 여기 만나는 자리.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해? 얘를 균형 가격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자, 그 다음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우리 아까 전에 파악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게. 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수요량은 내려가지만 뭐는 올라가? 공급량은 올라가는. 돈 많이 벌고 싶을 거니까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생산을 할 거라니까 공급량이 올라갑니다. 됐나요? 자, 재화의 가격이 작은데 가격이 내려갔을 때 P2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요량은 Q2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수요량은 반대입니다. 올라갑니다. 싸게 많이 사고 싶어 하겠죠? 공급은 아, 너무 싸. 나 안 팔래.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같고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구나. 얘는 수요는 반비례. 자, 수요는 반비례고요. 가격과. 공급은요? 비례입니다. 그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봅시다. 3번 단락입니다. 자,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거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것도 변하게 된대. 우리가 이제 모르겠는 게 요거거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는 말. 그럼 요 말을 잘 봐둬야겠지. 자, 그럼 선생님 잠깐 이거 내리기 위해서 잠깐 내릴게. 이제 화면은. 자, 3번 단락 갑시다.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자, 여기 선생님 옆에다가 좀 다시 적었는데 이렇게 달라졌어?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게 변화하게 된대. 아, 얘도 변화가 하는데 여기서 잉여란 너희한테 처음 접하는 거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잉여 뭐 남는 거요? 이득.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뭐에? 이득으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이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얼마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이거 한 1,500 정도면 살 거야. 근데 실제로는 1,300에 내가 샀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 이득이 얼마야? 200이지. 그러니까 요 200, 요 차이가 뭐가 되는 거야? 잉여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누가 얻게 된 거지? 소비자가 얻었으니까 이거 소비자 잉여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되겠니? 그럼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 차이. 그러면 이건 누구의 이득이야? 생산자의 이득인 거지. 그러면 이걸 생산자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는 말로 그냥 이제부터 이야기할게 라는 거지. 그럼 요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가는 소비자 잉여를 실제 재화와 가격과 실제 재화의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나는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자,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위로 한번 가보면 되지. 방금 이야기했던 거에서 여기 나와 있어. 요게
여기가 나인데 여기가 가가 뭐가 되는 거지? 소비자 잉여. 소비자 이득은 요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까만색 좀 더 진한 얘는 뭐다? 생산자 잉여다. 그쵸? 자, 그럼 여기다 적읍시다. 가나 쓸 필요는 없으니까 가나는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소비자 잉여야. 소비자 잉여. 그럼 얘는 밑에 있는 요거는 생산자 잉여다. 됐죠? 자,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제자리를 찾았어. 요건 아까 위에서 이제 썼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갈게. 자, 그러면 도대체 요 가는 또, 가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일 재화의 가격이 P0에서 P1로 올라가면, 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누구의 이득이 더 커질 거야? 생산자 이득이 커지겠지.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누구의 잉여가 늘어나? 생산자, 생산자 잉여가 당연히 늘겠지. 그럼 가격이랑 똑같이 가는 생산자 잉여 그 이득과 같이 가는 거지. 자,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이번에는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지만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이렇게 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옆에다가 선생님 다시 한번 쓸게. 너희가 실제로 학교에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하게 여기서 뭐 이야기하거나 표시만 해두고 넘어가면 되는 거겠지. 근데 선생님 지금 설명해야 되니까 다시 이야기한다. 자, 요거는 잉여는 이득이다. 그쵸? 그럼 수요가 가격이 내려가면 얘들 따라가는 거야. 얘들 따라. 그치?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올라가겠지. 생산자 잉여는 내려가겠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잉여는 내려가고요. 생산자 잉여는 올라가겠지. 요런 구조로 지금 가게 된다. 지금 네 번째 단락으로 갈게. 이것을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위에는 너희한테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배경지식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관세가 국내 경기에 그럼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자. 밀가루 수입 전에, 자, 예를 들었네. 밀가루. 그죠? 예를 들었어요. 수입 전에 형성된 K국, 우리나라인가 보다. 밀가루 가격이 500원이고요.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 가격은 300원. 자, 국내 시장에서는 500원이었어. 국제에서는 300원이야. 자, K국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갑자기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300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 그럼 300원과 500원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뭘 사고 싶겠니? 싼 거 사고 싶을 거야.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 그러니까 300원까지 내려가니까. 자, 관세가 없으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저렴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려갑니다. 왜냐면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 결과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고요. 수요는 뭐 늘어나겠죠. 오히려 수요는 늘어납니다.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국내의 공급은 지금 6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40만큼을 어디서 가져와야 돼?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된다. 요런 내용이겠지.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 봅니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다운되잖아.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득은 누가 받는 거야? 소비자가 됩니다. 자 그럼 관세가 없으면 이 결과를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보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늘어납니다. 소비자가 이득이니까 그쵸? 왜냐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관세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 잉여는 내려가고 소비자는 올라가니까 요거인 거야. 자 그런데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얘가 커요.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 소비자, 그 다음에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감소한 게 작대. 걔보다 얘가 더 크대. 그래서 결국에는 얘들을 절대값으로 이렇게 씌우는 걸로 생각하면 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뭐 30 이렇게 했을 때 20만큼의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방향이 다르잖아. 그래서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자 밀가루를 수입하기 전에 비해 자 뭐는 커지냐면 증가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줄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뭐는요 사회적 잉여는 이때 관세가 없으면 사회적 글씨 왜 이 모양이야 잉여는 어떻게 돼 전에 비해 커집니다. 커지게 된대요. 됐죠? 자, 그런데 K국이 수입 밀가루에 100원의 관세를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부과했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겠습니다. 좀 지울까요? 내려가고 나서 지울게. 이쪽이니까. 100원에 오른 밀가루를 지울게요. 남겨놓고 싶었어. 자, 100원 오른, 왜냐면 관세를 부과했어. 자, 그럼 여기서 관세 부과를 했어. 하게 되면 100원 오른 가격에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늘어. 왜냐면 가격이 100원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300원에서 400원이 된다는 얘기야. 즉, 가격이 올랐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반대가 되는 거잖아. 우리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기서 반대로 적용이 되겠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뭐는 줄어들어요? 생산자 잉여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수요 내려가요. 그 다음 소비자 잉여 감소해요. 소비자 이득은 당연히 잉여는 줄어들어요. 자,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다면 생산자 잉여가 많아졌어요. 아까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뭐해요? 작대요. 아무리 얘들이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 소비자 잉여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 절대값이.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감소한 소비자 잉여 얘는 작대. 작아 얘가 커. 감소한 소비자 잉여가 크다는 얘기야. 그쵸? 저 잘못 뭐죠?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뭐가?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얘가 작고 얘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 이들 다 더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보면 사회적 잉여는 어떻다? 부과하기 전에 비해 어떻게 돼? 작아진다. 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게 이제 이거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거를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몇 번째? 6번째 단락이네.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되면 이렇게 장기화시키면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 왜 그렇죠? 예컨대 K국 정부가 왜냐면 계속 생산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를 계속하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서 당연히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 이 말 나오면 그 뒤가 중요하다 했어.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왜냐하면 국내 관세 때문에 관세를 계속 많이 하니까 밀가루 가격이 같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다른 제품들이 줄줄이 상승하게 돼.
밀가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뭐 라면, 그다음에 국수, 빵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는 식당들도 같이 어떻게 돼? 또 올라가고. 그럼 걔들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상승하게 된다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가격이 중적으로 상승하면 소비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장기화되면 K고기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그렇다 얘들아. 자, 실제로 193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체된 사례도 있었지. 자, 그다음 일곱 번째 문단.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고요. 기업 이렇게 문제 나왔으니까 연결되겠다. 그쵸? 좀 이따 밑에 나오니까 문제 봅시다.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합니다. 그러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막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교역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죠. 이제 국제교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국제무역시장을 침체시킵니다. 국제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것은 우려하고 있다. 뭐 간단하게 한 번씩 쓸 수는 있겠지만 너무 좀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그 밑에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칠판 좀 지울게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여러 번 보다 보면 이게 좀 익숙해진다. 그래서 경제 지문들은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8번, 39번, 40번까지 한번 봅시다. 3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반된 두 입장 아니죠? 문제 상황이 있었나? 해결책 없었지? 이론의 한계점 없었지? 배경, 학문 이거 지금 학설이 아니잖아. 관세를 부과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원리를 설명을 했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지. 다 5번이지. 이건 무슨 원리?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도 이야기했지. 밀가루 이야기하면서 K국 밀가루 예시를 들었고 1930년대 그런 실제 사례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3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니? 아니,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을 수도 있지. 그럼 안 사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아까 전에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수요 곡선에서 이게 가격인데 이 가격이 쭉 떨어지잖아. 얘보다 더 떨어지는 이 부분이 있지. 이게 용의 곡선이었잖아. 그러니까 항상이 아닌 거야. 답 1번. 40번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였지?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대. 기억.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대. 그 이유가 뭔데? 사회적 잉여는 뭐라 그랬죠? 생산자 잉여랑 소비자 잉여를 다 합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요 부분 아니었어? 그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거는 크고 생산자 잉여가 늘어난 것은 작아서 그래서 이네 두 개를 다 합쳤을 때 어떻게 된다? 사회적 잉여는 작아진다 라고 얘기했거든. 여기 옆에다가 적었었지.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것들을 찾아보자. 그럼 뭐야? 소비자 잉여의 감소,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 거, 소비자 잉여 감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지 않았어. 소비자 잉여 감소, 소비자 잉여 증가하지 않았어. 이 감소분이 크다라는 말이 나와야지. 같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얘는 뭐야? 얘 안 되고. 1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5번 안 되고. 2번 아니면 4번인데 뭐야? 생산자 잉여 증가분.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얘가 작고 얘가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야? 답 몇 번? 2번. 간단하게 나왔네. 그치? 우리 그때 막 문제 풀 때는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는데
요렇게 옆에다가 메모를 좀 간단하게 해놨으면 혹은 표시를 좀 해두면 간단하게 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작다 크다만 정확하게 이렇게 두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2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41번으로 갈게요. 선생님이 출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서. 42번 봅시다. 윗글의 관세 A와 보기의 수입을 할당제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는 관세는 자, 있고 수입 할당제.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특정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무한으로 막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서 수입하고 그 할당량이 채워지면 수입을 금지하는 거지. 왜 하는 걸까?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해서 국내 가격을 상승시켜 결국은 목적이 뭐야? 생산자를 보호하고 싶어서 국내 생산자를. 그럼 얘들의 공통점은 둘 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관세를 붙여도 가격이 올라가고 얘를 해도 재화 양을 제한해가지고 국내 가격이 역시나 상승하게 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 차이점은 얘는 돈을 아예 부과를 시키는 거고 관세는 A는 관세라는 돈을 부과하는 거고 B는 양을 가지고 제한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A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죠. 관세를 했더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300원짜리 밀가루가 100원이라는 관세가 되면서 400원이 돼버리잖아요. 그치?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A는 B와 달리 정책 시장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 아니, 둘 다니. 둘 다 국내 생산자 볼 수 있지. 답은 틀린 건 3번. 그쵸?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이제 위로 한번 갑시다. 41번 문제가 가장 뭐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지우자. 지우개로 쓸데없는 것들을 지우고 보자. 4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기에서 피국에서는 이번에 필리핀인가? 자, 바나나 필리핀인가? 국산 바나나만 소비하다가 값싼 수입산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하면서 관세 없이 수입했어. 싸게 더 왔겠어. 국산 바나나 가격이 하락했지. 가격이 하락했어. 자, 그럼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내려가겠구만 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그치?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바나나 산업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뭐를 했어? 관세를 부과를 했대. 그치? 자, 1번 볼게.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여기 뭐 전이었어? 국내 가격은 정말 이 옆에가 이제 가격이잖아. 지우고 다시 한번 보자. 자, 균형 가격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렇게 그 뭐야 크로스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크로스를 봤더니 수요국산과 그럼 균형 가격은 이렇게 또로록 따라가면 그럼 1000 맞네. 자, 2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그쵸? 전에 요거였어요. 수입을 했는데 너무 내려갔다. 가격이. 원래는 1000이었는데 이렇게 쭉 내려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근데 이걸 봐야 돼. 이게 차이만큼인 거잖아요. 그쵸? 관세를 요걸 했을 때 250톤과 또르륵 가서 50, 여기 국내 공급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차이만큼, 요만큼을 뭐 하는 거지? 수입되는 거지. 수입하게 되는 양이 되는 거지. 그럼 이만큼은 돼. 250에서 50 빼면 200이지. 200톤 맞네. 그죠? 또 지웁니다. 잠시. 그럼 3번으로 갑시다. 3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보자. 관세 이전에는 얼마였냐면 500원이죠. 500. 그 다음에 관세 부과 후 700원입니다. 그러면 요때하고
요때야. 자, 그럼 공급 곡선 이렇게 공급 올라가고 자. 공급이 요 한 단위만큼 늘었습니다. 50 정도.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얼마인가 보자. 500원에서 700원으로 갔대. 그러면 뭔데? 그 차이. 200원만큼이 차이니까 그 200원이 관세겠구나. 그쵸? 짐작할 수 있고.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했느냐. 다시 또 본다잉. 국내 생산자는 처음에 관세 부과 전에는 250 양만큼 얘는 수요고 공급이 아니네. 여기가 아니잖아. 왜 이러니? 미안해. 요 공급 공수 봐야 돼. 500에 여기 봐야 되겠네. 관세 부과 전에는 500이었는데 관세 부과 후에는 700이 되면서 여기 공급은 50에서 100, 50에서 100으로 늘어났겠지. 자, 그러면 50에서 100으로 늘어났다. 별거 아니네. 50에서 100으로 늘어났네. 생산자 양. 이 공급 곡선 이거니까. 그 다음 5번에서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부터 50톤이 줄어드는 효과. 볼까? 관세를 부과를 했더니 수입되는 수량이 얼마가 줄어들고 요 양이 요만큼 차이가 요만큼이 수입하는 거였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50 줄어들었니? 여기가 해서 어떻게? 50, 50에서 100이 줄어들었지. 그치? 이 답은 5번이 틀렸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2번까지 문제 됐고 사실 좀 오랫동안 좀 설명을 했는데 요 곡선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 좀 메모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비례관계 정비례관계가 나오면 좀 표시를 좀 잘 해두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1번까지 완료되었습니다.